자, 미분이에요. 어우, 딱 들어왔네. 딱 시작할 건데, 미분. 빨리 와. 자, 미분입니다. 미분은 17세기, 그러니까 뉴턴,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발전을 시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뉴턴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았는데, 걔가 생각했던 것 중에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롤러코스터라거나 아니면은 미끄럼틀, 그냥 미끄럼틀 말고 그 뭐지? 놀이동산에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 큰 거 있지? 그런 거를 쓸 때 만들어주는 그런 곡선인데, 그 곡선이 뭐냐면 여기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공을 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빨리 도착하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대로 굴리는 게 빠르냐, 아니면 이렇게 굴리는 게 빠르냐, 이렇게 굴리는 게 빠르냐, 이렇게 굴리는 게 빠르냐 해본 거지. 그렇죠? 해보니까 공의 속력이랑 중력 가속도랑 적절하게 짬뽕이 되는 그런 각도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전거가 움직일 때 그 곡선이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에요. 자전거 바퀴에 점 하나 찍고 자전거를 굴리면 그 점이 움직이는 이 회전하는 그 모양, 그게 사이클로이드 곡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로 움직이는 게 제일 빨리 내려오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갈릴레이가 생각을 해놓고 있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써놓긴 했었는데 어디다가 뭐 발표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냥 죽었어. 그리고 나서 그 시대 때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 나가던 수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자가 뉴턴이랑 라이프니츠한테 물어보는 거죠. 니네 혹시 이런 거 알고 있니? 라고. 근데 걔네들은 다 알고 있더라 이거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 당시 걔네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A에서 B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겠다라는 걸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에서 B라는 점으로 가는데, B에서 B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극한으로는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커지는 것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5,3이면 이제 리미트 X가 5로 갈 때 Y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3으로 가요인데, 우리가 이 3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3보다 작았는데 3으로 간다고. 괜찮죠? 근데 3보다 작았는데 3으로 가는 애가 한 개겠냐라는 거죠. 각도는 분명히 다를 거다. 그러니까 3보다 작았는데 3으로 가는 애가 이 각도로 가는지 아니면 이 각도로 가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극한이라는 건 Y의 변화량, 변화량이라는 거다. 변화, 함수값의 변화, 그러니까 Y가 커지고 있다, Y가 작아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극한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미분,
이라고 이야기하면 y가 변하는데 y의 변화 뭐라고 이야기할까? 각 이렇게 해야 할까? 어떤 각도로 변하냐까지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각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됐지? 그럼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죠? 그냥 움직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까지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함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바라보려면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자세하게 보는 방법을 우리는 극한에서 따왔다 이 말입니다.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완전 작은 세기까지 파고들어서 완전 작은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각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거의 거기까지 파고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 미분에서 말하는 그 미가 아주 작게 라는 뜻이고 분이라는 단어가 나눈다라는 의미거든. 그런데 이거는 중국 애들이 해석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쭉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야. 알겠지? 잘게 잘라가지고 관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습니까? 잘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 관찰 이러는 게 아니라 미분은 어느 한 시점 하나를 딱 잡고 거기를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각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극한을 다 갖다 쓰면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 이해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각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각도가 점점 커지는구나. 괜찮습니까? x가 커질 때마다 각도도 계속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요렇게 y가 커지기는 하지만 x가 커질 때마다 각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분명히 각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y가 커지기는 커지는데 다른 상황이다. 우리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Y는 fx. 이 점의 좌표는 B, FB고 이 점의 좌표는 A, FA예요. 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두 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분이라는 건 각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죠?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각의 크기를 잴 수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배웠었냐면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거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A에서 점 B로 가고 있다, X가 A에서 B로 가고 있다. 그럼 이 그래프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 중간 과정을 내가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됐죠? 이런 각도로 움직이는 걸 내가 몰라.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다고? 그럼 분명히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내가 추측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측은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예측을 한다는 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준비라든지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생각을 할 때는 거의 다 추측을 할 때 수학적으로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289 곱하기 311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얼마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상황은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요. 그죠? 일상생활에서 정확하게 289 곱하기 311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고. 그럼 세상에서 그런 상황은 잘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들한테 뭐 음료수 몇 개씩 나눠줘야 되고 빵 몇 개씩 나눠줘야 된다. 그 음료수의 개수와 빵의 개수를 내가 세려면 곱하기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그거 빨리 하래. 그리고 정확하게 안 해도 된대. 반 10개야. 그러면 한 선생님이 고민을 딱 해가지고 이거 한 몇 개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니네가 친구들하고 음식을 사 먹으러 갔을 때 돈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왔다. 정확하게 4명이서 가가지고 사로 나눠도 되지만 뭐 한 사람만 대충 이만큼씩 내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죠? 남는 돈 있으면 나중에 따로 또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측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삶에서 이 예측이라는 파트가 엄청나게 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가려면은 못해도 올라가는 거 맞는 거니까. 올라가겠구나. 근데 올라가는데 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추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X는 A에서부터 B까지 커졌고 Y는 FA에서 FB까지 커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맞니?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하면서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기울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괜찮습니까? 얘는 기울기가 양인 거죠. 증가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냥 변화율이 아닙니다. 어떤 변화율이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왜 갑자기 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라는 거죠.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니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 받고 냈던 그 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 평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다른 정보 하나로 표현을 할 때 평균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 80, 90 이렇게 있을 때 70점과 80점과 90점의 평균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70이랑 80이랑 90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서 80이라고 이야기해요. 80이요, 평균 80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추측을 하게 돼요. 얘는 80점 정도 받았나 보다. 그죠? 자, 70점을 받았죠? 근데 정확하게 70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평균이 80이라는 소리를 듣고 얘는 대충 80점 정도 받았겠지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평균이라는 건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만한 그런 서로 다른 변화를, 서로 다른 값을 하나로 표현하는 거.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쓰는 이유는 내가 이걸 모르잖아. 실제 움직임을 모를 때 얘와 얘의 움직임을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이 노란색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 노란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 모양과 오차는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끄덕끄덕 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에서 5,5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이 사이에 변화가 말도 안 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1,1에서 5,5가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실제 움직이면 이건데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냐? 그죠? 누구나 다 1,1에서 5,5로 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나는 이 예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식을 썼던 거고, 이 식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얘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괜찮죠? 변화율이라는 이 변화율은 기울기와 같은 의미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내가 예상을 했어. 노란색으로 예상을 하니까 분명히 오차가 있겠죠? 이만큼의 오차가 나타난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로 했냐면 이 B 값을 이쪽으로 땡기기로 했다 라는 거. 그래서 B가 이쯤 왔다. 예를 들어 B가 여기야. B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노란색을 이용해서 추측을 한 것보다 이 빨간색을 이용해서 추측을 하는 게 원래 그래프와 오차가 더 적다라는 거죠. 오차가 훨씬 더 작아. 괜찮지? 오차가 작아진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측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B를 더 가까이 보내는 거죠. B를 더 가까이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샷 되면서 오차가 더 작아지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B라는 애가 점점 A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차가 적어질 것 같으니까 괜찮나요? 그럼 이 B라는 애를 A에 완전 가까이 붙이면은 오차가 완전 조금 나겠죠. 그죠? 오차가 완전 조금 나는 걸 보고 우리는 극한에서 야 이거 오차 안 난다 이거 이거라고 하자 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극한을 끌어오는 거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 됐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B를 A로 보낸다고?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순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알겠죠? 왜냐하면 두 X값 사이의 간격이 거의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순간적인 변화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린 이걸 보고 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미분 계수라는 단어를 쓸 건데 이 계수는 어느 지점에서의 미분값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기호로는 F 프라임 A 이렇게 쓸 겁니다.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됩니다. 미분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괜찮아요?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극한 보내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되면서 미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이라는 거는 아주 찰나의 X값 두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고 싶대. 그럼 이 점과 아주 가까운 곳에 점 하나를 찍은 다음에 두 점을 이어야 되잖아. 괜찮습니까? 그게 이 점에서의 접선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냐라는 거죠. 다른데? 그래도 각도가 다른데?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극한에 대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니네가 생각할 때 아닌데? 이렇게 생겼을 때 두 점 이렇게 잡으면은 이 점에서의 극한이랑 이거 기울기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간격은 너무 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극한이라는 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겠구나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다면 이 점 이렇게 와. 이 점을 확대해. 이 점을 확대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점이 가까이 왔을 때 확대했으니까 그래 다시 멀어졌지? 기울기를 구해. 그 다음에 가까이 와. 기울기 구해. 마음에 안 들어. 확대. 또 이렇게 되겠죠? 점이 이렇게 되겠지? 또 멀어졌지? 확대했으니까 이 점이 가까이 와. 기울기 구해. 확대.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멀리서 보면 선을 계속 이렇게 긋고 있는 거겠지. 맞아요? 티가 하나도 안 날걸?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이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되게 이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곡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느 점을 잡고 확대를 하더라도 확대를 진짜 많이 하면 거의 직선의 형태가 나옵니다. 맞아요? 곡선은 아무리 어떤 곡선이나 하더라도 확대를 하고 하면 거의 직선의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구가 둥근 걸 알지만 우리는 지구 위에 서 있고 그 서 있으면서 둥근 걸 못 느끼잖아. 우리는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괜찮습니까? 확대를 겁나게 하면 우리는 원래의 본질을 벗어나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확대를 했을 때 직선의 형태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 확대를 했는데 직선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겁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가 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 이거 17세기라 그랬지 내가. 17세기 중세 이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보다 훨씬 더 내용이 적었겠죠. 그죠? 원자, 전자 뭐 이런 거 뭐 양자역학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야. 그죠? 상대성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의 이 변화라는 건 지금 이 지구상에 움직이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봤던 그 변화라는 거는 말도 안 되게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게 강물 이렇게 절대 수직으로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 그죠? 산이 아무리 뾰족하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면 둥글둥글하다고. 그죠? 뾰족하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화를 일어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돌이 깨졌어. 그건 인위적인 거죠. 뾰족하게 만든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지 가능한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곡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곡선에 대한 변화가 궁금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곡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분은. 이 곡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은 미분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거 있죠.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뾰족한 것들은 미분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점을 아무리 확대해도 저 점은 계속 저렇게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점에서 확대를 아무리 해도 저기는 뾰족해요. 괜찮나요? 직선의 형태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걸 보고 첨점, 뾰족한 점, 첨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은 미분이 안 되고, 그리고 당연히 미분이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연속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연속이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연속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연속이에요. 그죠? 시간조차도 연속이잖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 아닌 건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연속이 아닌 그래프는 미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미분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단 연속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근데 얘는 연속이지만 안 되잖아. 그죠? 얘는 연속이 아니어서 애초에 안 되는 거고, 얘는 연속인데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곡선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 각도를 잘 보시면 왼쪽에서 이 점으로 오는 각도는 계속 이 각도로 옵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는 이 각도로 와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각도와 오른쪽 각도 비교를 했을 때 같아야만 된다. 왼쪽에서 오는 각도와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가 이쁜 그래프는 요런 겁니다. 왼쪽에서 이렇게 오는 각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각도. 괜찮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각도와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걸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걸 보고 우리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좌극한, 우극한 하는 것처럼. 됐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좌극한, 우극한을 보는 이유는 연속 때문에 그렇죠? 괜찮습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보는 이유는 각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비교하는 것에다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까지 비교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는 미분이 가능하고 미분이 가능하면 이 그래프를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자,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뭐지?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두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 a, fa 여기를 x, fx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x-a분의 fx-fa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나요? 됐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분명히 두 점을 이은 이 기울기라고 했어요. 알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때 꼭 x가 먼저 올 필요는 없지.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야. 네? 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x를 a 방향으로 보낸다. 이 점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하면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서 f'a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리미트 x가 b로 갈 때 x-b에 fx-fb 이렇게 이야기하면 승민아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뭐야? 똑같잖아. f 프라임 그냥 b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렇게 쓰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기하학적으로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분이라는 게 결국 극한이라 그랬지. 근데 이거는 지금 x가 a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맞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느낌은 그 극한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이 정도 급이야.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고. 너무 멀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니네 극한 그래프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생겼을 때 리미트 x가 0의 왼쪽에서 올 때의 fx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극한이라는 건 진짜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이해되죠? 그래서 요 정도만 판단해야 돼. 뭔 말인지 알죠? 괜찮지? 네. 여기서도 이게 x가 너무 먼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야, 애초에 올 건데 충분히 왔다고 생각을 하자 해서 만든 식이 요겁니다. 그래프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h라는 건 아주 작은 양수를 보통 뜻합니다. 알겠죠? 보통 h는 아주 작은 양수를 뜻해요. 알겠죠? 근데 음수로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양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아주 작은 크기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됐죠? 이 상황은 거의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상황을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겠지. 평균 변화율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A. 괜찮습니까? 평균 변화율. 계속 강조하지만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가야 돼요. 무조건이야 이거. 알겠지? 니네가 이쪽 파트를 잘 못하는 이유는 계속 공식을 외워서 그래요. 모양을 외워서 그래. 그러면 안 돼. 무조건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식을 보고 아 X값은 뭐를 선택했나 보네. 이해되죠? 그리고 식이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보네. 그런 다음에 극한을 1로 보냈나 보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얘가 1로 다가오려면은 A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H값이 줄어들면 되는 거죠. H값이 작아지면 1로 알아서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는 걸로 얘를 설명하기도 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일반화 시켜볼까? A가 아니라 X. A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이제 순간 변화율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상수가 아니라 X라고 바꿔서 읽어보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하면 평균 변화율 H를 0으로 보내면 순간 변화율이 되면서 이거를 도함수라고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 도함수가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미분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도함수라는 얘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미분이에요. 미분. 그러니까 미분 계수와 미분은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분 계수와 미분은 같은 거다. 미분 계수를 일반화한 게 미분 도함수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서도 요거. 여기서도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이제 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식의 변화가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완전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걸 설명했으니까 이 완전 기본적인 걸 살짝 바꾸겠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만 니네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 나는 지금 니네들한테 60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델타 X 있죠? 델타 X. 그리고 델타 Y 있죠? 그래서 델타 X는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델타 Y는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을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dx분의 dy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dx라는 것도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을 뜻하는 거고 dy도 아주 작은 y의 변화량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로 여기 영미권에서 이렇게 쓰겠지. dy dx라고. 일반적으로 미분을 이야기할 때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dy dx.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 물어봤거든. 대학 다닐 때. 우리 대학 교수님이 미국에서 수학 전공해가지고 교수로 되게 오랫동안 계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 왜
미분을 dy dx라고만 이야기하냐? dx분의 dy라고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대학교 1학년 때. 해도 된대. 상관없대. 굳이 외국 기호에 맞춰서 우리가 읽을 필요는 없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dx분의 dy라고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왜 이게 뜻이 그렇거든? 이게 의미가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의미야. y가 따로 빠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x로 미분하겠다는 의미야. 우리가 y는 어줄기식 쓰잖아. 그지? 그 식을 x로 미분하겠다는 뜻이야. 이거와 똑같은 기호로 요것도 있겠지. 우리 보통 함수는 y는 fx를 쓰니까. 괜찮죠? 그런데 여기 분차에 있는 이 d가 요렇게 쓰이면은 안 돼요? 라고 내가 물어본 거란 말이야. 된다고. 이거를 대학교 2학년 때 편미분이라는 데서 배웁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괜찮습니까? 니네가 이제 이과를 가는 학생은 미적분을 공부할 때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편미분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학원 뭐 어디든 편미분을 가르쳐주면 땡큐 한데 안 가르쳐주면 그냥 안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원래 교육과정대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됐죠? 나 근데 편미분도 가르쳐줍니다. 안 어렵거든. 여튼 따로따로 쓰여도 상관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fx가 분차로 옮겨져서 뭐 dy dx라고 되든 dx분의 dy가 되든 dx분의 dfx가 되든 상관없다. 괜찮죠? 얘네들이 전부 다 미분과 관련 있는 기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미분 계수에 관한 설명도 다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방금 다 한 겁니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것도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할 줄은 알아야지. 뭐야? 내가 이거 안 켜놨네. 이게 몇 쪽이지? 61쪽에 밑에 있는 얘. 자, 2x의 제곱 플러스 7x를 1에서 n에 미분 계수를 구하시오. 이거 굳이 이 식 갖고 안 해도 돼요. 니네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다른 식으로 하면 빠져. 자, fx를 식을 좀 쉽게 갑시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라 할 때 x가 1에서 의 미분 계수를 구해보자. 도함수를 알면 되게 쉬워집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도함수를 이용한다기보다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이거에 관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가 1이 있대? 1,7입니다. 여기 됐을까? 1,7 있어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서 우리는 미분 계수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 위에 어느 한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거를 1 플러스 h라고 생각합니다. 1,7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이렇게 쓸 때 괜찮습니까? 상관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기울기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이 기준점과 한 점을 하나 내가 지정을 해놓고 얘를 하나 들어주는 거죠. 평균 변화율. 그래서 플러스 1분의 이렇게 평균 변화율.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h를 0으로 보내준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1 플러스 h라는 값이 h가 0으로 가니까 점점 1로 갈 거란 말이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쓸 거다.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니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h가 0으로 갑니다. 분모 h분의. 괜찮죠? 여기까지. 자, 분자. f의 1 플러스 h니까 1 플러스 h의 제곱 1 플러스 h 플러스 2. 이 x 자리에 1 플러스 h를 대입한 거예요. 괜찮죠? 그런 다음 다 마이너스 f의 1이니까 7.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식을 전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플러스 2h 4h 6h 그 다음에 상수항 1 4 2 마이너스 7이랑 없어져 버리겠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 h로 약분. 왜 약분하겠어요?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은 극한값을 선택할 수가 없어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그 개를 약분시켜서 없애야지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약분. 그런 다음에 얘가 남는데 h를 0으로 보내면 6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6이구나, F'은 6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괜찮나요? 두 번째, 자, 같은 방법인데 이번에는 여기를 그냥 x라고 합시다. x, fx 이렇게. 괜찮나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똑같아.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의 1 평균 변화율. 괜찮지? 그런 다음에 리미트 x를 1로 보내겠다. 괜찮습니까? x를 1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도 f'1이 되는 거죠. 자, 식을 써봅시다. x가 1로 갈 때. 자, fx는 저거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f의 1은 7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 이렇게. x가 x 플러스 5.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를 약분해야 돼서 x를 1로 보내주면 6 똑같다. 괜찮습니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줄은 알아야 돼요. 문제를 풀 때 이걸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도함수를 공부할 거기 때문에. 도함수라는 거는 미분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의 일반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각 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미분계수에서, 그러니까 함수에서 도함수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미분계수 하나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겠냐라는 거죠. 안 거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 너 이거 할 줄 아냐? 진짜로 알고 푸는 거냐? 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의 문제는 이걸로는 문제를 풀지 않지만 우리가 서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빈칸 채우기 문제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니네는 여기 있으니까 있는 김에 예제 있죠? 예제 요거 밑에 거 보지 말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61쪽에 있는 예제 2x의 제곱 플러스 7x 여기에서 h가 델타 x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x에 관한 식은 빼고 h와 이제 그냥 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 혜원아 괜찮아? 이거 죽으려고 하면 또 혜원아 너 몇 시에서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뭐 했어? 아 진짜? 그래서 힘들구나. 좀만 참아. 문제 푸는 시간 줄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연습을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예제 1번으로 들어가 봅시다. 별표 개중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분을 외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평균 변화율에서 순간 변화율로 안 가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외우는 학생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를 구별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니네가 나중에
도함수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 이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조금 어렵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기울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됐죠? 두 점으로 만들어내는 기울기고 당연히 점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 두 개를 찾아줘야 됩니다. 아, x가 1일 때의 점과 x가 4일 때의 점이 필요하구나. 괜찮죠? 그래서 1,0 그리고 4,63 이렇게 됐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이렇게 얼마야? 21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두 번째 미분계수.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이용합시다. 나는 이거 싫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어느 한 점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A에서의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짜 자유롭게 미분계수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을 그냥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모양을 외워서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니네 머릿속으로는 A라는 점이 있었고 A,FA라는 점이 있었고 X,FX라는 점이 있어서 이 X라는 점이 A로 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는 A 플러스 H라는 점과 A라는 점이 있어서 A 플러스 H라는 점이 A라는 점으로 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쓴다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fa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건 없어지겠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 남아있는데 x가 a로 가죠. 분모 0으로 가네. 분자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제곱이라 요래. 괜찮습니까? 그래서 A로 보내면은 3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것도 같은 방법일 거예요. 분모를 H로 살아남고 이거 대입해가지고 약분하고 극한 보내면 똑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3A의 제곱과 21이 같아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평균 변화율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순간 변화율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번. 자, 이제 이걸 보고 느낌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에 1번을 보세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분자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분자를 봐야 되는 이유는 분자에 x에 대한 정보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5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f5는 y값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x에 5를 대입했을 때의 y값. 괜찮아요? F5라는 건 X에 5를 대입했을 때의 Y값.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X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자를 보는 거지. 분자를 보면 함수의 X 값으로 A 플러스 H의 세제곱이랑
A를 대입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좌표로 우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점 하나랑 이 점 하나. 이렇게 총 두 개가 있었나 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왜 점 두 개를 골랐겠어요? 평균 변화율을 만들려고. 왜 평균 변화율을 만들겠어요? 순간 변화율을 만들려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분자를 보고 여기를 본 다음에 x값 정해준다. x값이 정해지면 y값도 정해질 테니까.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평균 변화율 h 세제곱 마이너스 a 뭐야 이거? a 분의 f의 h 세제곱 마이너스 fa.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보내는 것. 괜찮습니까? 평균 변화율에다가 극한을 보내는 것. 우리는 이걸 보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모아서 이렇게 쓸 예정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걸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니네가 일단 이 정보를 세팅해 놓고 이제 이 문제를 보는 거죠. 문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어 있어. 나는 이 모양 만들어야 돼. 요거 세 개가 모여야 돼. 이거 세 개가 모여서 얘로 변신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모는 h의 세제곱이어야 돼. 여기 모양을 보면 앞에 있는 리미트와 분자는 똑같아. 분모가 모양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를 h 세제곱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분모와 분자의 h 제곱을 곱해야 되겠다 라고. 왜? 모양 만들어주려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의 세제곱에 f의 a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fa 곱하기 h 제곱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제 h가 0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에다가 영향을 주고 얘가 여기에다가 영향을 준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얘가 여기에 붙으면 이 세 개가 모였기 때문에 얘로 변신할 수 있죠. 그래서 f'a가 되는데 얘가 여기에 붙으면 0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0인 거예요. 요 식이 나오는 이유가 그냥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야. 알겠죠? 요 식이 그냥 나오는 식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되게 할 게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 여기를 보고, 두 번째, 좌표를 선택하고, 세 번째, 미분계수식을 만든 다음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네 번째, 저 식을 모양을 잡아준다. 괜찮습니까? 이 네 개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외우는 학생이 있어. 여기서 얘를 뺀 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워서 문제를 풀면 어려운 걸 못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내용 네 가지를 머릿속으로 잠깐만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지금은 나는 이거 써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실제로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는 거
그거를 니네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해됐냐? 자, 정연아. X값 뭐 두 개 선택했을 것 같아? A랑 A 플러스 EH. 그렇지. 우리는 분자를 보자마자 이 두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한다. 괜찮죠? 그 다음 평균 변화율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평균 변화율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이야. X값의 증가량을 쓸 때 여기에 순서를 보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야. Y값의 변화량이 써 있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니네는 꼭 여기서 얘를 빼야 됩니다. 분모. 이해됩니까? 그럼 A 플러스 2H에서 A를 빼면 2H만 남겠죠. 이해되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F'A 이게 약속이에요.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를 바라봅니다. 자, 앞에 리미트와 분자 fx에 관한 식은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네. 그지? 정연아,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할래? 2분의 2분의 1을 곱하겠다고? 분모와 분자에는 항상 똑같은 걸 곱해야 돼. 2분의 1. 2분의 1을 곱하면 여기 분모에 2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얼마? 2를 곱해야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분자에 2를 곱하는 그 2는 상수잖아. 상수는 리미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모아서 F'A라고 해서 1이라고 쓸 수 있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걸 바탕으로 3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야 돼요. 여기는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깨우치면 여기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깨우치면 돼요.
그래.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느낌상 a 플러스 3h, f의 a 플러스 3h,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h, f의 a 마이너스 2h. 그래서 분모에는 분자쪽이 이렇게 뺐으니까 분모도 이렇게 빼야 돼요. 그래서 5h 분의 f의 a 플러스 3h, f의 a 마이너스 2h 평균 변화율. 그런 다음에 리미트 h를 0으로 보낸다.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리미트와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의 모양을 맞춰야 돼서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하면 얘네 셋을 모아서 f'A라고 쓸 수 있으니까 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A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옆에 A-2H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3H라는 게 있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원래 그래프와 오차가 있다. 그래서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 값이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값도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우리는 여기 양옆에서 순간적으로 변화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A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차이가 거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1로 다가올 때 A에서 눈에 띄게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있는 식이 아니라 미분 가능한 식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미분 계수만 물어보거나 우미분 계수만 물어볼 수도 있거든, 문제에서.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같이 보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를 미분 따로 가고 얘를 미분 따로 하는 방식으로 보통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아마 그럴걸? 그렇죠? 괜찮습니까? 얘는 지금 왼쪽에서 오는 애와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따로따로 미분했죠? 괜찮습니까? 하지만 한 방에 미분할 수 있는 건 이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왜 어떨 때 안 되냐면 이럴 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로 봐야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에 A-2H가 있고 A 플러스 3H가 있어서 이렇게 평균 변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좁혀오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럴 때는 방금처럼 한 걸 쓸 수가 없다. 됐죠? 이런 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수 예제 2번 같은 문제에서는 이 3번 같은 표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원래.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됐죠? 자, 필수 예제 3번 별표. 필수 예제 3번에 1번과 3번 같은 스타일을 나중에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배우고 나면 이 내용이 조금 쉬워질 겁니다. 도함수를 배울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되돌아와서
이 부분을 쉽게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건데 그걸 배우기 전에는 일단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방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을 하기 전에 2번과 4번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2번 봅시다. 2번.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랑 흐름은 똑같아요. 알겠죠? 분자를 봅니다. 분자를 보고 X값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요. 승민아, X값 뭐 선택했니? 여기서 점 뭐랑 뭐 안 들렸어. 뭐랑 뭐? X값 뭐 선택했어? 이거 보면 되잖아. 분자만 보면 돼. 계산할 거 없어. 2번 분자만 보면 뭐야? X값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분자에서 X값 뭐 선택했어? 1하고 쫄지마 1하고 X. 그래서 우리는 두 점의 좌표가 X, fx 1, f1을 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 괜찮죠? 평균 변화율. 그런 다음에 순간 변화율. 이거 세 개를 모아서 F'1이라고 할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X라는 점과 1이라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X가 1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1에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걸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1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 세 개를 모아서 얘로 변신을 시킬 거야. 리미트와 분자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모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겠죠. 합차. 괜찮습니까? 여기 분의 1이라고 썼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다른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겠지. 원래는 이거겠죠?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런 다음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서 이게 되고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1번 해도 되겠다. 자, 지금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다시 1번으로 갑시다. 1번. 지우야? X값 뭐 선택한 거야? 1이랑 X. 그렇지. 1이랑 X의 세제곱을 선택했다. 자, 우리는 1이랑 X의 세제곱이 선택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좌표로 1,f1이랑 X의 세제곱, F의 X의 세제곱이라는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거 하고
이거. 괜찮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됐죠?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 괜찮습니까? 이거 세 개가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는 똑같은데 여기 모자라지? 그래서 지우야 분모 분자에 뭐 곱해줘야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제 여기는 이제 곱셈 공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서 F'1이 되고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3번 봅시다. 3번. 3번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제 3번을 쉽게 푸는 방법도 배울 거긴 한데 그걸 배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냥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자, 먼저 얘는 식이 막 섞여 있죠. 그래서 분자를 보고 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분모를 보고 모양을 먼저 추측을 해요. 알겠죠? 추측. x가 1로 가죠? F'1 만들고 싶나 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모양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때요? 적어도 이 모양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모양은 있어줘야 이거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괜찮죠? 자, 만드는 법, 분자.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자에서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모양의 변화를 좀 봐가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추가되는 거는 상수값이 추가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상수값을 추가할 겁니다. 괜찮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식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 다음 요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이렇게 둘둘 묶어 주었다. 괜찮습니까? 식 이해되나요? 둘둘 묶어주기.
괜찮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쓰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는 따로따로 써도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괜찮나요? 상수항을 추가해주고 나서 보니까 얘 분모 0으로 가네, 분자 0으로 가네, 약분을 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합차로 표현이 될 테니까 x 플러스 1이 남을 거예요.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x를 1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잡히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여기는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저걸 만들고 싶나 보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봐. 그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x 값으로 x의 제곱이랑 1을 선택했으니까 분모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모양이 필요해요. 평균 변화를 만들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x 값으로 이거 하고 이걸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만드니까 분모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원해요. 됐죠? 근데 얘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분모 분자에 얘를 곱한다. 그러면 분모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거 섞어서 이게 되고 x가 1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걸 잘 못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못 정해서 식을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 밑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47번 문제가 딱 그 문제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4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역수죠, 역수.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분모 분자에 x-1을 나눠보자.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얘 분모에 붙으면서 미분계수.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약분시키고 극한분해. 됐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되니까 확인 체크 46, 47 풀어보세요. 아이고 힘들어. 뭐야, 아직 연속도 설명 안 했는데 2시간 다 돼가네.
자, 봅시다. 위에 거는 좀 쉽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숫자로 나눈다. 이거 분수의 성질에서 같은 거잖아요. 분모와 분자를 같은 숫자로 나눠도 되고 곱해도 되고, 얘는 분모 분자를 같은 숫자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약분. 리미트가 여기에 붙으면 f 프라임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 2 보내면 4, 4, 4, 12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위에 거. 자, 밑에 거는 여기 보세요. 이게 목표구나. 그죠? F'E를 만들고 싶나 보다. 그러면 분자에는 F의 2가 어떻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지 한 방에 안 보이면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방에 딱 모여가지고 문제가 쉽게 딱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되는 애가 뭔지 알았으면 이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얘네들은 F의 2로 묶을 수 있죠. F의 2로 묶어주면은 써줄게 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의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약분 얘 리미트 얘 합체해서 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3시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니네 문제 푸는 시간 줄게요. 진도 못 나가도. 자, 필수예제 4번 별표 개중요. 자, 필수예제 4번은 모르겠으면 외우기라고 하세요. 알겠죠?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 잠깐만. 이거 도함수를 가르치고 나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얘는 이렇게 미분계수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도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별표 다음 시간에 가르칠 거야. 넘어가. 다음 시간에 도함수를 가르쳐주고 할 겁니다. 자, 필수예제 5번 봅시다.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요거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둘 다 미분계수 또는 평균변화율인데 얘네들 전부 다 각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먼저 점 A와 점 B를 이어주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괜찮습니까? 이거 1번, 2번, 3번.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다음 3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세 개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각도는 2번이 제일 크고, 괜찮습니까? 각도는 3번이 제일 작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괜찮죠? 자, 다음 연속성. 시간이 하자. 이거까지 하자.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예제까지 4분 설명 안 해서 이게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자, 예제 6번 미분 가능성 설명합시다. 아까 전에 설명 다 했어요. 내용은. 그죠? 내용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가 절대값 x-1이라면 fx는 당연히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 그래프는 그림이 이쁘게 그려질 수가 있기는 한데 그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연속이어야 한다. 두 번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한다.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따지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는 각도와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지? 자, 연속이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 얘만 보면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그래프 중에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딱딱하게 움직이는 그래프는 없어요. 그죠? 막 직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 2차 함수도 곡선이고. 맞아요? 3차 함수도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보면 이거 뭐 따로 이어져 있지 않다. 이게 범위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이 끊겨져 있으니까 1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에서 극한, 1에서 우극한은 이 그래프를 따라가게 될 거고 1에서의 좌극한은 이 그래프를 따라가겠죠. 둘 다 0으로 간다. 다음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따로 비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1을 대입하는 행동은 여기에서 1을 대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보니까 연속은 만족한다. 합격.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확인해야 돼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자, 좌미분계수를 따지는 방법은 뭐냐면 x가 1로 갈 때 이렇게 할까? x-1분의 이씨 이거 너무 뻔한데?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 이렇게 쓰자. 위에 거 괜찮아요? 이건 우미분계수. 그리고 밑에 거 좌미분계수.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1의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계수예요. 1의 왼쪽에서 오는 미분계수예요. 괜찮습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각의 변화, 왼쪽에서 오는 각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 식이 이거니까 리미트 fx 대입하면 이렇게 f의 1은 0이죠. 이렇게. 자, 계산하면 1.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1의 왼쪽에서 온다. 식은 요거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f의 1은 0.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니까. 이렇게. 오른쪽에서 올 때의 각도와 왼쪽에서 올 때의 각도가 다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같지 않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가 1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기울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오는 각도가 1이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왼쪽에서 오는 각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기울기한 얘는 변화가 없잖아. 곡선은 기울기의 변화가 있는데, 그죠?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있는데 얘는 직선이라 기울기의 변화가 없어서 오른쪽은 1로 고정, 왼쪽은 마이너스 1로 고정. 같지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도함수를 배우고 나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다음 필수예제 7번. 자, 다음을 구하시오. 불연속인 x가. 불연속인 지점은 1, 3. 괜찮나요?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은 1, 2, 3. 1과 3은 연속이 아니어서 당연히 미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인 지점은 첨점이라서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분 불가능과 연속에 대한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죠? 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남는 시간 동안 니네 문제 푸세요. 다음 시간에 두함수 쪽 설명을 하고 우리 앞에서 설명 안 했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싹 정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푸셨다가 문제 풀도록 하죠. 쉬는 시간.